네, 투자해 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생쇼 시작 때보다 지금 양시장 모두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빠르게 바뀌는 시장 분위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댓글로도 참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갈팡질팡 중심점을 잡기 어려운 시장 안에서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해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할게요. 황제주의 시총 1위까지 파죽지세로 달리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전 장과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넥스트 유한 양행으로 ABL 바이오가 오전장에 18%대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음봉 전환하면서 한 4%대 강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일시적인 조정인 건지 아니면 빠른 이런 순환매 장세 안에서 또 수급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기미를 보이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한양행 같은 경우 한 일주일 만에 거의 50%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고 또 오늘 ABL 바이오는 조금 아쉽긴 하죠. 원래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윗꼬리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아쉽지만 충분히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기존의 주도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눌림, 그러면서 기간 조정, 다시 상승 이어지는데 최근에 바이오주의 흐름이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지난 한 4월, 5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있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 위주로만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상승세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SK바이오팜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50% 가까이 올라왔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 종근당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러한 분위기가 또 다른 쪽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등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도 섹터가 되기 위한 흐름들이 좀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달릴 때 더 멀리 또 길게 달리려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한번 잘 버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는 하반기에 여러 학회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 일정 모멘텀이 지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9월에만 하더라도 두 가지 학회가 있습니다. 세계 폐암 학회, 유럽 종양 학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말에는 알츠하이머 임상 학회, 11월에도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와 면역 항암 학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정말 많은 일정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김병진 매니저님.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아직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남아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일까요? 아니면 이런 일정 모멘텀이 있는 관련 기업들일까요? 네, 일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기술 수출 규모라든가 이제 국내에서 FDA 신약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라서 이번에 학회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20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FDA 신약 건수가 감소를 하다가 23년에는 55건으로 2018년도 이후 대비해서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 모멘텀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근래 이제 FDA 승인을 받았던 기업이라든가 또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의 이제 발표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스의 최대 17억 달러 규모의 이제 ADC 플랫폼 관련된 기술 이전을 했고요. FDA 승인이 받았던 이제 최근에 이제 신약들을 보면요.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녹십자의 알리글로, 그리고 존슨앤존스의 이제 기술 이전했던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렉나자죠. 이런 부분도 있고 오스코텍도 이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종목들 말고 좀 약간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찾아보신다면 HK 이노엔 같은 종목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KB라는 위식도 영염 관련된 치료제를 국내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워낙 효능이 좋기 때문에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겠죠. 이거 관련돼서
하반기에 이제 미국의 비밀안전 영육전 10도형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이후로 뭐 국내 시장에서 이미 실력이 입증된 약이기 때문에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이때 이후로 유럽 판권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오늘 주가도 굉장히 괜찮고 이런 종목들도 소외된 종목들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HK 이노엔을 꼽아주셨는데요. 어제 장대 양봉을 그린 이후에 오늘도 한 2%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BN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62,000원으로 제시해준 만큼 HK 이노엔 앞으로 주가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섹터. 자동차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어요. 관전 포인트를 3가지로 한번 짚어드렸는데 오늘 오전장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 흐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간의 윗꼬리를 단 상태인데 현대차가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현대차 본주보다는 우선주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 본주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유창희 대표님, 네. 어제 되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오늘 자동차주들이 좀 못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네. 뭐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저께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감 한 3, 40분 남겨놓고 현대차가 거의 보합권에서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2%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저께 좀 반영됐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덜 오른 기아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발표로 사실은 지난번 현대모비스처럼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막 급등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때랑 지금하고 차이점은 그때는 시장이 좀 좋았을 때고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버텨주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어저께 이제 주주 환원 금책을 꽤 높였습니다. 저는 30%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한 35%까지 높였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좋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5%, 30% 정도 되는 금액을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배터리 그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 쪽도 들어가지만 약간 이제 BMS라든지 혹은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현대차가 제일 아쉬운 게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다른 건 다 세계적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은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세를 보여줬다가 좀 약간의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자율주행은 아침에 좀 시가가 좀 높게 출발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BMS, 배터리 화재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현대차가 이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은 단기적으로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전망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이 조금 아쉬웠는데 어제 인베스터데이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업체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튀었는데 지금은 윗꼬리를 좀 많이 단 상태입니다. 반면에 또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들은 일부 종목들 지금도 시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가 쏘아올린 테마 2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주들은 현재 윗꼬리를 좀 달았고요. 전기차 화재 방지주 내에서는 한빛 레이저가 지금도 20% 넘게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네. VS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은 이번에 새로운 좀 이슈가 나온 종목들이잖아요. 네. 이 종목군들이 나을지 아니면 지금도 좀 시세 이어가고 있는 전기차 화재 방지 쪽이 나을지.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는 시세가 여러 번 또 분출이 됐어요. 맞아요.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자율주행 쪽이라고 봐요. 뭐 테슬라도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뭐 자율주행 쪽과
뭐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파운드리 하겠다라는 사업을 목표로 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밝혔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뭐 주주환원 정책과도 연관이 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영업이익 마진에 따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앞으로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대차가 2024년 타겟 영업이익률이 8에서 9%입니다. 이게 다 수익이 난 거를 또 주주환원율로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이 된다라는 거고요. 2027년도까지 영업이익 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2030년 이후에는 영업 마진은 10%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중간에 이제 들어간 거는 자동차 제조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 없으면은 달성하기 좀 어려운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차의 그 의도가 바로 자율주행을 육성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화재 테마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 종목들을 찾는다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현대그룹 중에서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파운드리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지금 시세가 분출됐고 지금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지금 장중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한번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뭐 자동차 대형주들은 그래도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이런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을 만한 부품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뭐 코리아 FT가 단연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병준 매니저님도 옆에서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이제 현대차 그룹 그 발표 내용 중에 본다면 전기차 캐즘이 아직까지 조금 더 오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금 7개 모델에서 14개 모델로 높이겠다고 했고 전 지금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 제네시스 라인업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제네시스 모든 전기차 전용을 빼고는 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적용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코리아 FT가 계속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성능 캐스트너 캐니스터 관련돼서의 어떤 사용량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특히 이번 2분기를 보신다라면 매출도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게 늘어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품 단가가 상당히 비싸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난 5월달 고점 때 8,000원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뭐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차량의 절반을 이제 하이브리드카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거기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부품주로 코리아 FT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이 수급이 2차 전지주로 향하면서 2차 전지주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6%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90조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 점이 우리 국내 2차 전지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김명준 매니저님, 네. 오늘도 그 외에도 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또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것인지 이제 반등 랠리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종합해 본다면 4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잖아요.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실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있는데 요즘에 AI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배터리 탑재량을 늘리고 다른 것들을 이제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들도 요즘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전지 쪽 시장에서는 뭐 이런 쪽도 시장도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양극재 판가도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던 부분도 그게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중국사 전기차
관세에 대한 초안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EU에서 집행위원회가 중국차 전기차 관세율을 27%에서 46% 정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국내 이제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나왔고요. 단기적인 테마로 본다면 전고체 이슈가 요즘에 워낙에 뜨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수급 종목들로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카 목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연기관보다는 뭐 하이브리드카 또는 2차 전지가 탑재된 자동차들이 대부분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2차 전지는 지금부터 반등을 좀 봐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의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종목들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 것인지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반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더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본다라면 사실은 이제 초반의 상승,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어떤 상승은 바닥권에서의 어떤 뒤늦은 반등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2차 상승을 준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의외로 좀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초입이라고 좀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계속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뭐 BMS 전기차 화재라든지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또 고성능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과거 뭐 2023년 뭐 혹은 2020년 이때처럼 쭉 올라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전기차 판매가 잘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지금 전기차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판매 그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빨리 저는 한 내년 정도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 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고민을 하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 2차 전지입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반등 랠리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2차 전지주들 앞으로 수급이 언제까지 연속성 있게 들어올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반도체에 대한 긴급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대표주들을 필두로 해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봉 캔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네. 그래도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 낙폭을 조금씩 줄이려는 시도를 보이곤 있어요. 양봉 캔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왜 빠진 걸까요?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논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기관의 이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장이에요. 근데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 엔비디아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려했던 부분은 다 불식시켰거든요. 우려했던 뭐 실적, 뭐 견조한 방향성이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이 매도세에 매도가 아니라 비중 확대를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뭐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 실적 한번 놓고 보면 매출액은 300억 달러로 15% 이상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10% 이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분기 가이던스 매출액도 325억 달러로 굉장히 잘 나왔고요. 가장 이제 궁금해했던 블랙에 대한 뭐 생산 지연, 이것도 생산 지연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고 이제 밝혀졌고, 그리고 뭐 수주 물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수주 물량도 오히려 증가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식만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실적 방향성이 이렇게 견조한데 매도라는 것은 수급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좀 중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대장주 위주의 이제 비중 확대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병준 매니저님은 지금 반도체 대장주들 네.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더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왜요? HBM에 대한 수혜가 명확하기 때문이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현재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저렴한 부분이고요. 또 HBM4에 대한 테이프아웃을 10월에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HBM4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또 관련된 이제 제품과 영업이익 마진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빠졌을 때가 비중 확대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병준 매니저님은 SK하이닉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지난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때도 반도체 대장주들 그때 담았다면 또 수익의 기회였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포인트로 수급을 짚어주셨고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은 네. 어떠실까요? 지금 사면 수익일까요? 일각에서는 지금 수급이 워낙 뭐 2차 전지랑 제약 바이오에 또 쏠려 있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 턴어라운드 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시간 내에서 아직도 엔비디아가 한 6%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이미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어요. 차트 잠깐 본다라면 엔비디아는 사실 최근 8월 한 달 동안 보면은 엔비디아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 좀 보신다라면 여전히 지금 하이닉스 차트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네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한 40%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약간의 상승했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실적에 대한 어떤 반영이 먼저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뉴스로 조정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100 이하로 빠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10, $100 하단이 그리고 상단이 한 $140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난 8월 5일 저점을 찍고 제일 강한 반등을 빠르게 준 게 반도체 쪽이었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지만 7만 원 찍고 바로 8만 원대까지 한 일주일 반 만에 올라갔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라갔었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지금 그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 8월 5일에 저점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먼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먼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저점을 잘 지켜주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 지금 공략 가능한 탑픽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병준 매니저님, 네. 오늘 어떤 종목 지금 구간에서 공략 가능할까요? 오늘 공략 가능한 종목은요.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가지고 왔고요. 네.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유한양행, 오스코텍, 에이프릴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스코텍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일단 유한양행이 얀센으로부터 받는 마일드스톤의 40%를 나누어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지금 시가총액 대비 충분히 주가가 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FDA 신약이 이게 하나 나타나는데 거의 1조 5천억이 듭니다. 신약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제 이걸 마케팅하는데도 1조 5천억 이상이 들어요. 그럼 신약 하나에 거의 3조 원이 든다는 뜻인데 이 신약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공률로 치면 3%가 안 되는 확률을 지금 오스코텍이 뚫어놨고 그리고 FDA 승인 같은 경우 특히나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존슨앤존스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연매출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트랙 레코드를 쌓았다는 점에서 오스코텍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레이저 티닙 맥나자가 블록버스터가 되면 그에 따른 꾸준한 마일스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9월 7일 날 또 학회에서 레이저 티닙의 단독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할 겁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유입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3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병진 매니저의 오늘 매수해는 종목은 오스코텍이고요. 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후 4시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 매수해는 종목 탑픽주는요. 제약바이오일까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도 좋지만 좀 배터리 화재 쪽으로 해가지고 민테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이 화재가 나면서 뭐 순간적으로 뭐 500도다 1000도까지 높아졌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차량에 설치하는 거고 현대차는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 차량에 공급하는 것에서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셀은 그만큼 이 배터리 관련돼서 진단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테크 주목받을 만하고 국내 네. EIS 배터리 진단 시장이 90% 이상 점유하고 있고요. 뭐 LG, 삼성 등 SK 등 다 톱티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한 다음 주면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 민테크요? 목표가 그래서 전 단기 목표가 11,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 8,200원 마크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은 약간 기간 조정에서의 어떤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의 민테크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의 오스코텍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